안녕하세요. 한약사 강남원입니다. 오늘은 신장, 즉 콩팥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소변을 보는데 거품이 많아지거나 자다가 도중에 소변 때문에 깨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꺼풀, 손발이 붓는다든지 자도 풀리지 않는 피로 때문에 혹시 신장에 이상이 있지는 않나 걱정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거나 40대가 넘으셨다면 오늘 영상 꼭 보셔야겠습니다. 인체의 대부분의 기능이 20대를 정점으로 조금씩 쇠퇴하기는 하지만 신장의 기능은 40대 이후 매년 1%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40대 이후부터는 특히 신장, 콩팥의 건강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신장이 인체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장기로서 인체의 생장, 발육, 생식, 노화 등 회춘 및 건강 장수의 비결 핵심이 신장이라고 보았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요즘 시대에 신장 건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을 방치했을 경우 하루 4시간씩 병원 침대에 누워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하는데 삶의 질을 크게 해칠 뿐더러 건강한 부모님으로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노후까지 주체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싶은 꿈이 모두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보통 간, 신장, 췌장 등을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데요. 신장도 병이 생기고 나서 그 기능이 많이 줄어들 때까지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 뒤늦게 알아차리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신장의 중요성을 알고 하루라도 빨리 신장 이상을 알아차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장에 이상을 의심해야 하는 증상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다른 유튜브에서 언급되는 내용들 말고도 한의학적인 관점이나 저의 임상 경험이 녹아져 있는 이야기들로 처음 들어보시는 내용들이 꽤 있을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신장 건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콩팥의 이상을 의심해야 하는 증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성 콩팥병은 사구체 여과율, 즉 1분간 신장이 여과할 수 있는 혈액의 양에 따라 5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4단계 정도가 지나서야 이상을 알아차릴 만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사실 4단계 정도도 컨디션이 안 좋나, 피곤한가, 이상하다 정도지 병원에 가야겠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 라고까지 느끼기에는 어렵습니다. 심각한 증상이나 합병증 등은 4단계나 5단계 정도가 되어서야 알아차리게 됩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한의학적인 내용도 추가되어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콩팥의 이상을 의심해야 하는 가장 큰 주 증상은 바로 소변 이상입니다. 소변에서 나오는 단백뇨 또는 혈뇨, 그리고 소변량의 이상, 잔뇨감 등입니다. 콩팥은 혈액을 걸러주는 3중 필터 역할을 하는데 모세혈관이 털 뭉치처럼 모여있는 사구체에서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사구체에 염증이 생겨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단백질이나 적혈구가 소변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단백질이 빠져나오면 단백뇨, 혈액이 빠져나오면 혈뇨라고 부릅니다. 단백뇨가 있으면 소변에서 거품이 생기는데 소변을 본 후에 시간이 지나도 거품이 사라지지 않는다거나 물을 내리고 난 후에도 거품이 많이 남아있다면 단백뇨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물론 심한 운동을 하였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혈뇨는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인데요. 신장에서 외요도구에 이르는 요로 중 어느 한 부분에서 출혈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신장에 염증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에 혈뇨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이 붉게 나온다면 꼭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소변이 붉지 않더라도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보이는 혈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겠습니다. 단백뇨와 혈뇨가 지속되면 콩팥이 망가져 만성 콩팥병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소변량의 이상입니다. 초기에는 소변량이 많아지거나 밤에 깨서 화장실에 가는 야간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4, 5단계가 되면 소변량도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초기에는 오히려 소변량이 늘거나 화장실에 자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을 보고 나도 개운하지 않은 잔뇨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장에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 두 번째, 소변의 이상에 이어 고혈압이 생깁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고혈압인데 신장 기능이 떨어져도 고혈압이 생깁니다. 고혈압이 계속되면 모세혈관이 털뭉치처럼 뭉친 덩어리인 콩팥, 사구체에도 이상이 생깁니다. 모세혈관 내벽에 찌꺼기가 많이 쌓이고 혈관은 탄력을 잃고 경직됩니다. 고혈압은 사구체를 망가뜨리는 주범인데 강한 압력이 모세혈관을 두껍고 딱딱하게 만들어 콩팥 기능이 떨어지고 다시 혈압을 올리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혈압을 조절하는 레닌이라는 효소도 신장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치료약이 없는 콩팥병에 대해 고혈압은 병의 진행을 악화시키므로 퍼스트 초이스로 혈압약을 처방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저염식, 체중 관리, 금연은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피로감입니다. 잠을 자도 피곤하고 쉬어도 피곤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피로감이 심한데 한의학에서는 밤에 잘 때와 아침의 상태를 조절해 주는 게 신장으로 보기도 합니다. 참고로 아침에 특히 피곤한 사람들은 부신피로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부신피로 증후군이 있는 경우 아침에 최대치로 분비되어야 하는 코티솔이 충분히 분비되지 못하면 기상 직후가 피곤하고 밤이 되면 몸이 가벼워지는 올빼미형 인간이 됩니다. 부신은 신장 위에 모자처럼 붙어있는 기관으로 코티솔이나 스테로이드 호르몬 등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네 번째, 빈혈입니다. 보통 빈혈이라고 하면 어지러운 것을 먼저 떠올리시는데 어지러움의 원인은 귀의 이상이나 기립성 저혈압 등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무기력한 피로감이나 걸으면 숨이 차는 증상,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 등이 빈혈의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심한 경우 본인의 심장 박동을 느낀다고 할 정도입니다. 빈혈을 방치하면 심장이 일을 더 해야 하기 때문에 심장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신장에서는 직접 피를 만들지는 않고 피를 만드는 재료이자 신호를 주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조혈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 후에 철분제를 복용하기도 하는데요. 철분제의 장기 복용에 대한 우려가 있고 실제 효능이 얼만큼 있는지를 따져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먹는 약의 효능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다섯 번째는 부종입니다. 라면을 먹고 잤을 때, 잠을 푹 잤을 때 생겼다가 없어지는 부종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부종이 나타난다면 신장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부종은 신장뿐만 아니라 심장이나 간, 갑상선,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폐나 비장의 문제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장으로 인한 부종은 주로 발목, 복사뼈, 정강이 같은 하지에 잘 생깁니다. 특히 정강이 부분은 뚱뚱해도 거의 뼈가 잘 눌리는 부위인데 눌렀는데 눌린 상태에서 한참 후에 살이 올라온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아침에 눈꺼풀, 손, 발이 붓고 활동하면 조금 낫기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종이 계속되다가 갑자기 체중 증가가 생겼다면 그것도 한번 신장 이상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잦은 통풍 재발입니다.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통풍, 특히 술과 기름진 음식을 먹고 발가락이 아프다거나 어디 부딪힌 게 아닌데 아프다면 통풍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대개 통풍이라는 질병을 잘 모르기 때문에 통풍이라는 것을 아예 모르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냥 진통제를 먹고 며칠 지나면 저절로 낫기 때문이죠. 요산이라는 물질을 신장에서 배설하는데 신장이 나빠지면서 요산을 배설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통풍의 요산 결정이 관절뿐만 아니라 신장에도 쌓여 신장을 망가뜨리기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일곱 번째, 요통이 있습니다. 신장의 위치가 양쪽 옆구리, 등 뒤쪽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신장에 염증이 생기거나 이상이 생기면 허리에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통증은 은근하고 우리한 통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신어요통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허리를 꼿꼿하게 펴질 못하고 항상 힘이 빠져 있는 상태로 굽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덟 번째, 요독 관련 증상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신경 관련 증상들인데요.
근육경련이나 쥐가 잘 납니다. 요독이 쌓여서 갑자기 생기는 증상들인데 심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주물러도 잘 풀리지 않고 눌러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마치 돌덩이 같다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다리 위주로 잘 생깁니다. 그리고 손발이 뜨거운 증상입니다. 감각에 이상이 생긴 말초 신경병증처럼 손발이 화끈거리고 뜨거운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요독이 신경을 침범하여 나타날 수 있는데 한방에서는 신음이 부족한 신음어 증상이라고도 합니다. 신장에 해당하는 물이 없어서 불이 왕성해진 증상인데요. 신장이 내뿜어진 혈액이 온몸을 돌고 신장에서 그것을 다시 밀어줘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아 이산화탄소 등 노폐물이 쌓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 불안 증후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은 잠을 자려고 누우면 다리가 아픈 것도 아니고 자꾸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움찔움찔 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자다가 깨기도 하는 불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요독으로 인해서 피부 가려움증이나 건조증, 특히 밤에 심해지죠. 식욕 부진이나 구토, 입냄새, 아모니아 냄새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혈 경향이 심해지는데 잇몸에 피가 잘 난다거나 멍이 잘 들고 혈수판 같은 혈액 관련 인자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요독이 혈수판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이죠. 9번째, 뼈가 약해집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져 이내 배설이 잘 되지 않으면 뼈에서 칼슘이 녹아 나오고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 칼슘의 재흡수를 돕는 곳이 또 신장인데 이 기능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치아가 약해지고 뼈가 약해집니다. 특히 한의학에서는 신장정, 정생수, 수는 양골이라 하는데요. 특히 신주골이라고 해서 신은 정을 저장하고 정은 수를 만들고 수는 골을 자양한다고 하여 신장이 뼈를 주관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신장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품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하품이란 것은 뇌에서 산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산소를 더 깊게 들이마시기 위해서 나타나는 행동인데요. 내경에 하품은 신에서 나온다고 쓰여 있고 남경에 보면 신에 병이 생기면 얼굴빛이 검게 되고 잘 무서워하며 자주 하품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신장에 해당하는 색이 검은색인데 얼굴이 초췌해 보이는 것도 신장 건강의 적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장의 가장 큰 기능을 정을 저장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실제 성관계를 과도하게 하고 나면 얼굴이 초췌하고 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기능이 신장과 밀접하다고 보는데 신장 건강이 좋지 못하면 사정 시간이 빨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지가 무력해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인체를 상초, 중초, 하초 세 수로 나누어 보는데 상초는 심폐, 중초는 비위, 배꼽 아래 하초는 신장, 방광이 관장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뇨기계, 배설기관, 생식작용을 하지는 신장, 방광의 기운을 보는데요. 하지가 무력하다, 하체가 부실하다, 하체가 무겁다 이러한 경우 신장 건강의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모발을 보고 신장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발이 너무 가늘다거나 윤기가 없이 푸석푸석하다면 신장 건강의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귀를 보고도 신장 건강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귀가 너무 크면 나쁜 기운으로부터 공격을 잘 받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만성 콩팥병 환자들의 신장은 크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의 위치가 너무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귀 색이 좋지 않거나 청력 저하나 이명이 있으면 신장 건강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배, 배꼽 밑을 눌러보면 굉장히 단단하거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과 관련이 깊은 확류혈이라는 곳이 위치하는데요. 마사지를 자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몸이 차가워집니다. 한의학에서 신장은 물이나 차가움, 겨울 등을 대표하는데요. 신장에 이상이 있는 경우 아랫배가 차고 추위를 많이 느끼고 땀이 잘 나지 않는 등의 증상을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흡이 얕아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주납기라 하여 납은 수납할 때의 납인데 신장이 기를 납입하는 기능을 주관한다고 보았는데 숨을 깊이 들이쉬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임상적으로도 아주 오랜 기침이나 호흡기 질환에 신장을 보호해주는 약을 썼을 때
굉장히 잘 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얕고 들이쉬는 능력이 떨어졌다면 신장 기능이 약하지 않은지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증상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가 해당되는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동네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간단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증상이 있다고 모두 신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일시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미리 검진 차원에서 검사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검사 방법도 아주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하며 빠르면 2시간 안에 대개 하루 이틀 내에 검사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서 소변 검사 또 혈액 검사를 통해서 신장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몸의 변화를 관찰하고 몸에 관심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노년, 무병장수의 핵심이라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에는 만성 콩팥병 환자가 가장 헷갈려하는 식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이 수분 섭취, 염분, 단백질, 칼륨, 인 섭취에 대한 것인데 누구는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고 누구는 물을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단계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를 구분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과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